일단 기본적으로 감기나 독감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과정은 열을 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면 열이 오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때 열이 나는 거를 문제로 보고 해열제를 써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허정우입니다. 요즘 뭐 겨울철이고 춥고 하다 보니까 감기 많이 걸리시는데요. 또 올해 또 역시나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침 오래 가면 이제 우리가 백일해라 그래가지고 100일씩 기침을 하고 뭐 그러는데, 일단 감기와 독감을 갖고 얘기를 하면 크게 보면은 뭐 같은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호흡기 질환이니까. 그리고 뭐 독감은 그냥 감기 중에 좀 독한 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크게 보면은 맞는 말이고,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섹터가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수준의 감기는 사실 잘 쉬고 하면 일주일 정도면 나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감기는 약 먹으면 7일, 약 안 먹으면 일주일.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시간 흐르면 웬만큼 낫는다. 이게 일반적인 감기 특징이고, 독감은 근데 좀 얘기가 달라요. 독감은 뭐 그냥 독해서라기보다는 기전 자체도 조금 다르고 들어가는 깊이도 좀 달라요. 더 깊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얘를 완전히 내보내지 않으면 진짜 막 질질질질 끄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큰 원칙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 잘 쉬고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독감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그리고 감기가 참 무서운 게, 감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를 일으켜요. 뭐 일반 감기든 독감이든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코로나 한창 유행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름 다른 그 코로나 후속 버전들이 나왔잖아요. 뭐 오미크론이네 뭐 이런.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이 그런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감기약 내지는 독감약, 뭐 내지는 백신 이런 거를 만들 때 어떤 이 바이러스가 문제네? 그럼 그 바이러스에 대한 성질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해에는 A-1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 바이러스 약이 뭐 일부 들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잘 안 들어요. 그럼 A-1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하니까 그럼 약도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게임이 끝이 안 나요.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잘 안 일으키고 매년 A라는 바이러스가 똑같이 유행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올해 내가 A에 대한 백신을 맞든 아니면 한 번 걸려서 면역이 생기든 하면 그 뒤에 잘 안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내가 면역이 많이 떨어지면 또 걸리겠지만, 근데 그렇지가 않고 계속 바이러스가 변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쫓아가는 거는 끝이 없고, 결국은 내 몸이 튼튼해져서 A가 오든 A-1이 오든 B가 오든 이겨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좀 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면역을 올리는 거죠. 그럼 면역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거는 사실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이 정상적으로 대사가 이루어지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못했다, 그래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걸렸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감기나 독감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과정은 열을 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면 열이 오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때 열이 나는 거를 문제로 보고 해열제를 써요. 근데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열이 나는 이유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바이러스는 상대적으로 열에 약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체온을 이렇게 올리면 우리 아군이, 면역력이 전쟁을 하기 더 유리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상황을 그렇게 유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해열제를 써가지고
이 불을 갖다 꺼버리면 열이 안 나니까 이 사람은 조금 편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승산이 떨어지고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골골골골골 거리면서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이 났을 때 뭐 아주 고열이지 않으면은 해열제를 섣불리 쓰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잘 쉬고 따뜻한 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목 쪽에 증상이 왔다. 그럼 목에다가 이제 그 목도리 같은 거, 이제 그 스카프나 이런 거 간단하게 두르는 것만 해도 도움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목을 좀 보호하시라. 이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합니다. 감기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감기 걸렸을 때 더 진행을 막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목을 좀 보호하는 게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흔히 민간요법으로는 배에다가 꿀 해서, 그래서 도라지 이런 거 해가지고 먹는 방법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면역의 핵심이 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잠을 일단 푹 많이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서양의학에서는 감기를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대한 약을 쓰거나 아니면 그 바이러스로 해서 유발된 증상들, 뭐 기침이 나요, 뭐 콧물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열이 나요, 개별적으로 없애는 약들이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한방 쪽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정기, 사기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정기는 요즘 말로 하면 면역력이고, 사기는 이렇게 삿된 기운,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어쨌든 감염을 일으키거나 하는 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감기의 원인을 찬 기운이 내지는 사기가 이 목 뒤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봐요, 한의학에서. 그래서 이거를 바깥으로 떨쳐내야 되는데, 떨쳐낼 때 보면은 요 뒤에, 목 뒤에 있는 혈자리들 중에 풍지, 풍문, 풍부 이런 풍자 들어간 혈자리들이 있어요. 바람 풍자인데, 여기서 바람이라는 거는 이제 찬 기운을 의미해요. 일반적으로 풍과 한은 다른 개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의 기운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이 창구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따뜻하게 목도리를 한다든가 하는 게 그때도 사실 쓰였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에서 여기를 따뜻하게 하고 땀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도 사실 많이들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감기 환자가 오면 약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스스로 하는 방법을 먼저 권하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흔한 게 따뜻한 차, 생강이나 아니면 도라지 이런 거 들어간 걸 마시고 그 다음에 땀을 좀 내요. 그리고 목욕물, 따뜻한 목욕물을 받고 거기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땀을 좀 살짝 내는 거, 외국에서도 많이 쓰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옛날부터 했고요. 한국에서는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는 뭐 욕조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감기약, 한방 감기약을 먹고 이불을 덮고 땀을 살짝 빼요. 구들장, 뜨뜻한 방에서. 그러면 그 땀이 나면서 표부에 머물러 있던 사기를 바깥으로 내쫓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어릴 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가 아마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감기가 걸렸는데 한 달이 넘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콧물 나고 기침하고. 그래서 그때 한의학을 알기 전이니까 양방 감기약을 사서 먹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다가, 그때 이제 아는 한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더니 그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표부에서 발산시켜주는 약을 조금 처방을 해주시고, 요거를 먹고 집에 가서 이불 덮고 땀을 좀 내고 자거라 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날 와서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진짜 감기가 뚝 떨어졌어요. 사실 좀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뚜렷한 첫 한의학 경험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한의학이 정말 효과가 좋구나 라는 걸 그때 체감을 했었고, 이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감기면, 그리고 감기가 들어온 깊이가 이제 표부냐, 저 심부냐, 그리고 중간 단계냐,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바깥에 표부에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여전히 매우 유효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든 아니면 이불에서 땀을 빼든 해서 발산시켜서 사기를 내쫓는 거, 그게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안 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방법이죠. 이건 있어요. 체력 상태에 따라서 땀을 내는 양이나 쓰는 약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처럼 좀 마르고 체력이 좀 약한 사람은 게지탕이라고 조금 부드러운 발산약이 있어요. 순한 발산약. 그래서 그걸 먹고 땀도 그냥 살짝 내는 정도.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뭐 마황탕처럼 꽤 센 발산약을 먹고 땀을 너무 많이 빼면 오히려 더 가라앉아요. 근데 그래서 좀 체격이 좀 있고 살집도 있고 평소에 열도 좀 많고 기육이 좀 두텁고 이런 분들 감기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마황탕이라고 좀 더 센 발산약이 있어요. 저는 그걸 해서 땀을 좀 더 많이 강하게 내면 이분들은 훨씬 빨리 나아요.